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에 의한 과세, 과연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도 참고 자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도 참고 자료. 국세청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20년 1월 31일 날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2020년부터는 꼬마 빌딩 등 이렇게 나대지 포함해서요. 이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고가액하고 시가의 차이가 큰 그 고가의 부동산은 우리는 감정으로 평가해가지고 과세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 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익이 큰 경우 구체적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부동산을. 고가 부동산. 그러면 이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이 신고가액하고 신고가액인데 시가가 차이가 너무 크다. 차이가 크다 이거예요. 차이가 큰 부동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크냐라고 이렇게 그 기준을 물어보니까 그거는 보안상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의 피목적에 악용되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 법적 근거 규정을 말을 해주라. 구체적인 기준을 말을 해주라니까 그거는 외부에다 말할 수 없다. 국세청의 특유의 이게 폐쇄성, 보안을 빌미로 해서 입을 다문다 이거예요. 이 자체에서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신고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신고라는 거는 딱 보십시오.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틀려요. 아파트는 뭐 유사매매라도 뭐가 있다고 하지만은 토지하고 건물은 그야말로 특정성이에요. 개별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사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충적 가격으로 공시가격이라든지 고시가격으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에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게 시가예요. 이게 시가.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시가가 이거를 시가로 본다라고 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가로 신고를 했는데 뭐가 시가가 하고 차이가 크다고 그러냐. 나는 시가 이게 시가다 이거예요. 시가다. 그런데 국세청이 말하는 시가는 뭐냐 이거예요. 국세청이 말하는 시가가. 도대체 그 시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개념이냐. 이 시가의 개념은 도대체 세법하고 무슨 세법에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냐 이거예요. 이 신고를 내가 시가에 의해서 보충적 가격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국세청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 시가를 찾아라 이거예요. 시가를. 이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이제 이걸로 신고를 한 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뭐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의 건물에 대해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존재하지 않아요. 유사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감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특히 국세청은 내가 감정을 하려 해도 소급 감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소급 감정을 국세청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보충적으로밖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시가인데 뭐를 가지고 시가하고 차이가 크다고 그러냐. 신고가액을 왜 그냥 시가 우리는 이거를 시가로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무슨 시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말해달라 하니까 말할 수 없다. 이런 세정 현실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적인 세정이다 이거예요. 국가적인 내로남불이다 이겁니다. 왜 내로남불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평가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기관이 뭐냐면 상속개시일이고 증여개시일이 있잖아요. 1월부터 전후 6월이거든요. 그리고 상정은 원래는 이제 3월이에요. 원칙이 이래요. 이걸 보고 이제 평가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 가격이라든지 유사사례 가액이라든지 뭐 감정가액이라든지 이런 게 이 평가기간 내에 존재해야 돼요. 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만 시가로 보겠다. 이것만 시가로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세법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아무 탈 없었어요. 분쟁이 크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국세청이 뭔가가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자꾸 이 평가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2년을 더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2년까지의 이런 가격이 있으면 그냥 우리도 시가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외를 만들어 버린 거다니까요. 예외 2를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외 2를 만들었는데 이때가 이제 2014년 2월 21일 날 만들었어요. 2014년 2월 21일 날 만들었는데 이때 또 뭐를 만들었냐면은 소급 감정으로 소급 감정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은 감정가액이라는 게 솔직히 의뢰인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평가라는 것이 뭐 무 자르듯이 그게 존재하지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렵니까? 방어적으로 하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뭐든지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급 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가액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납세자가. 그러니까 국세청이 화가 나가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소급 감정 방지 요건을 신설을 한 거예요. 신설. 뭐를 했냐면은 가격 산정일. 그러니까 가격 산정일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 평가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 물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사를 끝난 날이에요. 끝난 날이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서를 작성을 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성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날이 모두 이 평가기간 내에 들어가 있어라 이거예요. 평가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감정가액을 이거로 신고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급감정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소급감정 해가지고 이 가액을 다운시켜가지고 신고하는 거 그렇게 장난치는 거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요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국세청이 이 감정평가 사업을 20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가기간 이게 신고기한이잖아요. 신고기한일. 이 한일로부터 9월까지가 상속은 9월까지예요. 증여는 6월까지고 신고를 하면 이제 조사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이 신고한 것이 적정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법정 결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 동안에 감정 이런 가격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시가로 봐버리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니 납세자 보고는 소급감정 하지 마라 해놓고는 자기들은 소급감정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다 이겁니다. 내로남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 보고는 하지 마라 해놓고는 왜 본인은 그러면 이때가 가격 산정이라고 감정평가 작성일이 이 평가 기간 내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밖에 평가 기간 밖에 존재하게 된다 이거예요. 밖에 평가 기간 밖에 존재하는 거를
자기들은 그러면 인정을 해서 우리는 이걸로 시가를 번다 하고, 납세자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소극감정이다 해버리는 거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이거요. 예? 이거를. 이 국세청이 왜 이런 식의 내로남불 규정을 사업을 한다고, 감정평가 사업을 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뭔가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왜 했느냐. 저는 그게 문재인 정권의 하나의 큰 세금 정책에 휩쓸려서 부안해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세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동그라미 그래요. 동그라미. 이게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높여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양도세 중과다 이겁니다. 양도세 세율 중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2017년 12월 31일 날 이루어져요. 양도세 중과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모든 그때 전문가들이 거래는 풀고 보유는 강화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거래를 더 꽉 조여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이.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올려놓는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유하고 있어? 그래 좋아 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 종부세 세율 중과해버리는 거죠.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2018년 12월 31일 날 딱 시차를 놓고 1년 동안의 시차 가격이 딱 올라가게 한 찰나의 시점에서 종부세율을 중과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증여를 한다 이거예요. 증여. 그래 알았어 하면서 증여 평가 기간을 어떻게 됩니까? 증여 시점으로부터 여기가 3월이었잖아요. 전 3월, 후 3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월로 안 하고 6월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평가 기간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가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소극 감정을 우리가 해가지고 아예 그냥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간 최대 시점에서 2019년 2월 12일 날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소극 감정으로 해가지고 과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군사작전에서 군사작전 전략 짜듯이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제가 좀 예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말을. 그러니까 기승전 공시가격 높이는 거, 기승전 감정평가로 과세하는 거, 기승전 그린벨트 해제, 공급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우리가 공급시키겠단 말. 이런 몇 가지 큰 특징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사업은 그거는 반발이 심해가지고 못했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 그리고 2018년 11월 2020년 이제 11월 3일 날 가면은 공시가격 현실화다 해가지고 공시가격을 전부 다 올려버리는 그 작업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 국교부도 국세청도 다 공시가격 이 감정평가 사업이요. 그 공시가격 현실화에 부응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권에서 하나의 큰 전략 본부가 있어가지고 국세청은 이렇게 하고 국교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뭔가가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응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소극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든지 시세에 맞춰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법에는 시세라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시가만 존재해요, 시가. 그러면 그 시가의 개념이 뭐냐?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이렇게 납세자하고 불복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의 개념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기간 내에 매매가액,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아니면 유사매매 사례가액, 아니면 감정가액, 그 다음에 수용 공매가액, 이게 있으면 그걸로 시가를 본다 이거. 그게 없으면은 그냥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는 공시가액, 그거를 시가로 본다. 이게 법에가 돼 있어요. 법에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거 우리가 소극감정도 우리가 국세청 우리가 하면은 이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라든지 뭐 가격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이거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병폐가 뭐냐, 가장 큰 모순점, 진짜 중대한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이것이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평가심의위원회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공화국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부 다가 위원회에다가 제가 볼 때는 면피를 한 것이다. 이게 책임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극감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 세법에가 뭐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전부 다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다 이거예요. 세법은요 전부 다 동일하게 다 적용돼야 돼. 적용되려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다 적용돼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꼬마 빌딩 같은 비주거형 건물이 있고 건물 나대지가 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내가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소극감정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극감정 한 사람하고 소극감정에서 과세한 사람하고 과세를 당한 사람하고 그냥 신고를 했는데 오케이 해줘가지고 끝난 거하고 이 기준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국세청이 그러니까 입 다물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보안이다고. 그런 식의 세정 현실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세정이다. 예. 이 기준이 조세의 평등주의, 조세의 형평성을 완전히 위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해서 법에서 정한 그거를 무시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별적으로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면 소극감정 안 해버리고 노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회 공화국에서 그 병폐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뭐가 신고가액하고 시가가 크다.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큰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세심판원에 오면은 심판 단계에서 걸러지지가 않아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무슨 다 그런 식이에요. 과세처분 정당하다. 왜? 근거 규정이 있다. 우리 2019년 2월 12일 날 만든 규정대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9월 달이잖아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9월이에요. 그런데 월칙은 상속은 6월이었어요. 6월. 이 6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조사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바꿔버리냐면은 2018년 2월 13일 개정으로 해가지고 바꿔놔버려요. 왜냐하면 6월 안에 감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6개월 내에 감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9월로 바꾸는 밑밥을 2018년 2월 13일 날 딱 깔아놨고, 그러고 나서 2019년 2월 달에 1년 뒤에 딱 우리가 소극감정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이렇게 다 포석 깔고 팩 깔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뭐 할 수 있다. 조세평등주의 입에 가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법원에 가서 구제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법원 사람들은요, 이런 세법의 구체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 쫓아갈 생각도 안 해요. 대법원 판례가 소극감정도 시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도대체 조세 법률 어디에가 소극감정을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가로 볼 수 있느냐. 대법원 판례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대법원은 그냥 소극감정도 시가다라는 식으로 편하게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감정평가가 소극감정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학업심 1심을 갖고 하더라도 판사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상 생각 안 해요. 아니 뭐 소극감정 하면 되지 뭐 소극감정 한 것이 시가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막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모르죠. 제가 겪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원 가도 구제 받기 힘들다 이거예요. 법원의 판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과세 연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법에 이게 세법이 내 목을 조르는구나. 본인이 언제까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내일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밥상에다가 막 이렇게 찬을 차려줘도 안 먹으려 한다니까요. 막 떠줘야만이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내 의심을 0으로 만들 때 그럼 언제 그 공부를 다 시켜가지고 0으로 만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그 재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또 선민의식은 하늘을 찌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에만 있으니까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극감정도 시가다라는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면은 세법에 아무리 이런 허점이 있어도 그냥 국세청이 알아서 이렇게 해도 되네 그거 가지고 뭐가 이상해 이 이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발 좀 법원이 법원을 가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라 이거예요. 법원도. 그래야 사법부가 존중을 받지. 이게 지난 정권의 그 판사들의 행태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고시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 고시 공부했는지 이상하게 저게 한 세상 저게 목숨 걸 일인지.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판사를 하는지 그 불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인식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순간이다 이겁니다. 공무원도 한순간. 제발 좀 이런 부분에서 소극감정으로 과세한 그 부분은 제발 좀 그거를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